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무선 이어폰형 AI 번역기라는 임베디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이나 사업에 대한 생각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는 문구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유튜브 영상 작업에 대한 이야기, 개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 AI 추세 분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선 이어폰형 AI 번역기라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영상에 대한 시간이 덜 드는 포맷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유튜브 영상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제가 시간을 소비하는 게 90부터 95%는 영상 작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홈페이지 개발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면 설명할 이야기가요. 일주일 넘는 기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 3주면 작업을 다 끝내고 릴리즈까지 맞춰야 되는 내역인데 6월 달부터 시작했을까요? 아직도 작업을 못 끝냈으면 작업이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몇 주간 올린 영상들이 하루 작업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은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AWS는 비정기적으로 리부팅이 되거든요. 그런 서버 관리 등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하루 작업한 게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커스텀 라이브러리 예시 또한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몇 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주제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만든 에디터 있죠. 그 이야기도 몇 달 이상 해야 되는 얘기의 주제고요. 패턴도 여러 가지 적용이 됐고 리액트에 조금 깊은 이야기도 있고요. 윈도우 폰 개발처럼 제가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라서 이것도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작업하는 영상을 지운 것만 해도 30개 이상이 되고요. 제가 코딩하면서 생각나는 사항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찍은 것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편집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되게 많이 폐기 처분이 됐고요. 주제만 50개가 넘을 겁니다. 좋게 지금 50개 훨씬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제가 쌓여 있고 더 쌓이면 더 쌓이고 있지 이게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개발 작업을 하다 보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게 문제는 제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지나가면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2, 3주면 만들 수 있는 커스텀 에디터 이야기는 이미 했었죠. 영상 제작에서 하는 일이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지금 이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편집하고 지금은 홈페이지에 올릴 거를 추가하는데요. 예전에 아시안버스에서 몇십 명이 일주일에 2-3개를 올리려면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밤샘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게 잘 체감이 안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체감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개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거는 프로젝트 멘토링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할 정도까지 멘토링하는 내역이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사업 및 마케팅 조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언이 특히 장점으로 꼽히겠죠. 제가 2010년 이후에 스타트업 CTO도 많이 했었고요. 사업 경험도 꽤 많습니다. 스파크램 6기 출신의 넥스트 메이커스 CTO도 했었고요. 아시안부스의 CTO도 했었고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신용카드 특허 낸 거 있었거든요. 개인 카드로 내 폰에서 결제되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었고 이게 2010년대 초반이니까 그것도 꽤 큰 프로젝트였었는데 벤사 연동해가지고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 깊이까지 이게 조언을 얻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업무까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고민하는 사람이 며칠 이상 고민하는 구조와 내용들을 공개하고 조언을 얻으려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도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스킵할 수밖에 없고요. 프로젝트 멘토링에서 좋은 점은 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게 되게 장점이고 서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죠. 이런 거 없이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거고요. 회사 가서 이런 멘토 선배가 있을 때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해봤던 콘텐츠였었고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했었냐면 실제 회사 다니는 시간에 10시부터 7시까지가 개발의 시간대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작업 시간으로 해서 10시에 출석 체크를 해요. 온라인 디스코드 등으로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두세 팀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두 시간 정도로 이제 코드 및 멘토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프로젝트 멘토링 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했었던 게 DB 쿼리 연습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달아봐야지 쿼리 실력이 늘게 되거든요. 이게 연습 문제 테이블과 실제 현업의 테이블은 상당히 차이가 심해요. 제가 한 쿼리에 몇백 라인의 쿼리를 작성한 경험도 있고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1000라인 되는 거의 프로그램급 쿼리 또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쿼리 최적화 역시 연습 문제 상황과 실 프로젝트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수십만 건, 몇억 건씩 쌓일 수가 있는 프로젝트 상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DB 및 테이블이 주어지고 개인이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예를 들어서 1억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인덱스 없이 검색하는 게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있어서 체감하는 게 되게 틀리거든요. 퍼센트 라이크 퍼센트가 느린 이유가 체감이 돼야 되고 다중 인덱스를 한번 넣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쿼리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게 체감이 돼야지 이제 기억이 남게 됩니다. 통계 쿼리는 느리게 될 거고요. UI에 따라서 테이블, 컬럼 및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었고요. 개발, 교육 및 사업에 대한 얘기를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은 첫 번째가 사업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혼자서 돈이 벌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확장도 힘들고요. 서버 비용도 서버 비용이고 확장성이 없게 되는 게 정말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 쪽은 보통 보니까 강의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정도의 강의 영상이나 하루 교육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평소 생각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교육이 너무 비싸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지식에 의해서 부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교육은 조금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평소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판매해도 책값 정도로 3, 4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허들이 사용자를 모으는 일인데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또 교육 한 가지로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사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업은 좀 간단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신의 단점이죠. 단점이 아니라 흥미 분석이 필수고요. 제가 잘하는 거는요. 개발 속도 및 퀄리티와 코드인 것 같습니다. 남이 뭐 일주일이나 몇 주 개발하는 게 하루 이틀이면 개발이 끝날 경우도 꽤 많았었고요. 코드가 견고하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설계 또한 제가 가지는 상당한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육은 새로운 분야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5년 이상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메인 사업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나 단기 프로젝트로 할 게 아니라면 거기다가 문제점은 이게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수입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일 거고요. 그런데 개발자이기 때문에 현재 수입을 포기하면 많은 시도를 비용이 거의 안 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을 모르는 남들은 이 하나를 시도하려면 몇 억씩 비용이 깨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개발 수준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도 해봤었고요. 윈도우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개발을 했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프로그램도 냈고요. 풀스택 웹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자유로운 구상이 가능할 정도긴 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단기 인기를 놓여서 타이밍 싸움을 하는 프로젝트도 있긴 하고요. 개발 교육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고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던 비용을 비싸게 하지 않고 강의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은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초창기부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발 및 마케팅이 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전부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을 보실 때는 개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기부터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 계획부터 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러프하게라도. 사업성과 개발 난이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가 여기에 연관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드렸죠. 보통 사람들은 90%는 생각만 하고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도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공유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사업은 3% 내지 5% 이하일 겁니다. 그 이하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들게 될 거고요. 보통 95%는 사업에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언제 하게 되냐? 큰 돈을 벌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경우가 하면 좋게 되고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등 떠밀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도 이게 능력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되는 사람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긴 합니다. 그때가. 보통 그런 때는 40대나 50대 이제 되고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때는 개인 창업이나 사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거나요. 그래서 퇴사해서 치킨집 사장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1인 자영업은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장점을 살리려면 개발자는 1인 사업하기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평생 직장이 없으면 평소에라도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AI를 저는 작년 11월부터 관찰을 한번 해보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핫한 분야는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책이나 도말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고요. 이럴 때는 iOS 개발이 핫했을 때나 옛날에 책에 루비 온 레일즈가 갑자기 팍 뜬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루비 온 레일즈의 개발 업데이트 속도를 책이나 영상들이 잘 못 따라갈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I가 딱 그 느낌입니다.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서 이게 도움말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갱신되고 여기저기서 막 새로운 버전의 AI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AI는 조금 전혀 양상이 조금은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AI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KT나 그런 쪽에서 뭐 사업을 한다고 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업체에서 시도를 한번 해본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쉽지 않은 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AI가 다른 점은 진짜 공룡기업이죠. 전 세계적인 공룡기업이 조 단위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해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가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죠. 다나와 같은 데 보시면 8개의 A100 GPU,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GPU거든요. 이게 조금 구세대예요. 요즘에 나오는 거는 뭐 80기가도 있고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한 대 서버 비용이 약 4억 정도 돼요. GPU 하나만 대충 한다고 해도 1000에서 5000 정도는 개인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쉽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도 그냥 연습용으로 깔짝대는 수준이지 실용성이 있는 것까지 AI 엔진을 학습시켜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만 6,000개 정도 장비를 마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계속 증설 중인 걸로 알고 있고 16,000개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죠. 장비값도 이게 계산을 해보면 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라벨링입니다.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학습 방법은 지도학습이죠. 이 지도학습 데이터가 사람이 일일이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몇십만 개 이상은 지도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기차나 그런 업체가 이제 투자받아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런 지도학습 라벨링 작업입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할 때 도로 사진이 많이 나오고 이게 자동차인지 도로인지 뭐 사람인지 체크하는 척 하면서 그게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회사를 차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벨링 작업으로 일일이 돈을 쓰는 것보다 도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학습하냐면 예를 들어서 9개의 사진이 있어요. 실제 답을 2개 정도로 만들어요. 만약에 2개가 맞고 사람이 3개를 찍었어요. 2개는 정확히 맞고 1개가 이제 사람이 이게 도로다, 자동차다라고 판별이 되면 그거를 이제 후보군으로 올려놓는 거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점점 그 학습된 데이터를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지도학습이 문제고요.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이게 몇십만 개 이상은 컴퓨터를 지도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말이 몇십만 개지 이거 실제 하면은 정말 감당 안 되실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려면 웬만한 대기업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라벨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의 LLM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하고요. 아니면 LLM을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주요 메인인 LLM이 학습 효과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메인 개발 로직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비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컨이 좋아도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이게 실제 학습은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퀘스천이고요. 사람이 일일이 체크해서 학습 제도를 할 때 이 데이터가 조금 이상해지면 아예 결과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생각은 웬만한 투자가 아니고서는 메인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조 단위 투자가 지금 A 이름도 아니고요. 잡소리 써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현재 AI는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더욱 많은 돈 앞에 만인이 평등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도 못 비빌 수 있는 더 많은 돈 앞에 만인이 평등해지는 시기인 것 같고요.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AI에 물어봐서 얻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클라이언트에 뭐 작은 화면 코드를 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원표 리뷰죠. 이런 걸 사용해보면 저와 토론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 현재 버전의 AI의 불편한 사항을 개발하는 거는 미연한 짓인 것 같고요.
불편한 AI 개선 사항을 개발하고 나면 그 기능이 업데이트된 버전이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금년 초만 해도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이런 게 다 따로따로 했어야 됐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업로드하는 문서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지 날씨 어때 뭐 그런 거에 실시간 결과 등을 서버에 연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GPT-4.5 나오면서 다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 미연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요. 작년 말 금년 초에 마이 유튜브 어시스턴트라고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자막 생성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는데 서버의 지뢰도 보내서 활용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겹치는 게 꽤 있더라고요. AI가 업데이트하면 제가 개발해서 편의 기능을 높였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겹치는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드랍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미연한 짓을 제가 했었죠. 제 경험입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LMM 관련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한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주기가 빠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한글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한글이 되게 내가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메인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다시금 업데이트 해야지 유지가 될 수 있죠. 그거를 묵혀두면 라이브러리는 최신 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되고요. 요런 걸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는 메인 프로세스에 있는 로직을 업데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특화되고 메인 로직은 그냥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했던 게 무선 이어폰형 AI 번역기를 생각했거든요. 영상에서도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베디드와 AI가 결합해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될 거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뭐라도 하면 좋지 않나 싶긴 한 프로젝트였었고요. 실제 인도에서 투자자가 5월경에 저한테 프로젝트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근황을 물어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봤던 제품이었고요. 그게 무선 이어폰형 AI 번역기를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품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선 이어폰 번역을 생각한 이유가 현재 발전 속도가 진짜 빠른 거는 LMM이거든요. 그런데 LMM을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번역이죠. 이 발전 속도를 볼 때 지금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문의를 한번 해본 업체는 작년에 무선 주파수 문제로 제가 소프트웨어로 상담을 해준 업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하드웨어에 문의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생각했던 자료가 지금 보이는 무선 이어폰 AI 번역이라는 자료였고요. 개요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한쪽 귀에 꽂는 거나 한쪽 귀를 덮는 형태의 제품을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한쪽 귀를 덮는 걸 생각을 한 이유는 칩이나 그런 게 들어가려면 제품 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1대1 대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국제 커플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이런 제품을 써서 내가 한국인이다 그러면은 듣는 거는 영어에서 한국어, 말하는 거는 한국에서 영어로 세팅을 하고 B라는 다른 사람은 미국인이라서 듣기는 한국에서 영어, 말하기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세팅을 하면 번역이 동작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관용구는 인베디드로 내장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 및 비즈니스 영어 등의 특정 상황의 기능도 또 인베디드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의 핵심은 번역 속도와 정확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했던 마케팅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제품의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긴 한 분야고요. 그래서 한 세트의 장비만으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런 한 세트의 장비에서 컴퓨터 연결 등으로 또 화상 채팅을 할 때 번역이 되는 정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혹은 한 세트의 장비에서
휴대폰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이게 제품이 개발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이 장비 베이스로 인해서 언어 학습이나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AI 번역에는 좀 매달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AI 쪽 활용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정은 기본적인 통신 및 제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인베디드 TTS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학습에 대한 고민의 내용이 있었죠. 지도 학습을 시킬 때 어떤 거를 교육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지도 학습을 할 건지 요 계획이 지금 연구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요거는 개발해서 AI 통신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영상 재생 장치 등과 연계할 수 있겠죠. 이 번역 결과를 수화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말하는 게 수화로 보이도록 하는 장비가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이게 좋을 수 있는 게 여기는 타겟층이 좁지만 이 타겟층의 트러블 이슈죠. 고통받고 있는 문제면 몇백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구매할 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게 언어 번역의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하면 동시 통역사가 이어폰 꽂고서라도 지금도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통역사를 고용하는 비용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대화를 하고 영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청각장애인 수화의 경우에는 동시 통역사 비용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분야에서는 AI가 도와줄 수 있는 동시 통역가처럼 상시 통역을 해주는 AI 서비스가 있으면 생활이 정말 편리해지지 않나 싶긴 했었고요. 그런 분야는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분야가 더 많을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자신의 관심도와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지 사업이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면 거의 필패일 확률이 너무 높고요. 만약에 시제품만 만들어지면 이게 대신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킥스타터 있죠. 킥스타터 같은 곳에서 홍보 및 생산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시제품 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업체랑 얼마 전에 미팅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하드웨어 장비 업체랑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초기에는 AI 번역 속도 및 정확도가 관건이 될 거고요. 이에 하드웨어 중계기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버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활용도가 더 좋아지는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청각장애인용의 수화 프로그램이면 하드웨어의 개발 가능성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AI 번역 앱을 한번 개발을 할 생각이 있어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개발 주제로 한 영상은 조금 내려놓고 지금 타입의 영상이 제일 폼이 안 드는 영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 코드로 그냥 쭉쭉쭉 설명하는 영상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얘기하는 것만 딱딱 적어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영상에 대한 제작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코드를 오픈하는 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쪽으로만 올리는 포맷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나씩 마련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긴 한데요. 타이핑해보고 연습하고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에 잠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타입으로 한다든지 코드로 한다면 코드로만 설명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